고대 이집트는 남녀가 평등한 대접을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같은 시기 타 문명과는 다르게 여자들에게도 계약을 체결할 권리, 재산을 사고팔 권리, 결혼하거나 이혼할 권리, 상속받을 권리가 이집트에서는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들에게는 부인과 제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여성들의 권리는 동시대의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몇천 년 후에 로마 시대의 여성 인권보다도 크게 진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트셉스트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성 파라오들이 등장했던 것도 이렇게 여성에게 개방적이던 고대 이집트 사회 분위기 덕분에 가능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순결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고 고대 이집트어에는 처녀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전 성관계 역시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과거만 생각해봐도 정말 자유로운 사회였죠. 하지만 결혼 전과는 다르게 결혼 후에는 반드시 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했고 간통을 저지르면 적게는 채찍질로 시작해서 심하게는 신체 절단형 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벌을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대 이집트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미라와 관련해서는 정말 추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젊은 여성 시체가 죽으면 일부러 시체를 약간 방치해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고 넘겨주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방치하고 넘겨준 이유는 미라를 만드는 장인들이 젊은 여성의 시체에다가 욕구를 푸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미라장이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시체를 능욕하는 짓은 그 당시에도 걸리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미라장이들에게 돈을 주고 은밀한 곳에 모인 다음에 미이라로 만들기 전에 줄 서서 욕구를 풀기도 하는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집트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와 같이 성욕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인 오시리스가 세트의 농간에 넘어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가 남편의 조각난 시신을 하나씩 모은 다음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오시리스의 남근을 삼키게 되었고 이시스는 어쩔 수 없이 점토로 남근 형상을 만들어 붙인 다음에 그 안에 입을 넣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쓰이는 펠라치오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모시던 신들이 대부분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할 때 그 동물을 자리에 두고 숭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관이 행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로도토스는 테베의 아름다운 여신관들이 염소와 수관을 한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기도 하며 악어가 세베크의 현신이라고 믿기도 해서 악어와 수관을 하는 특이한 문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악어의 경우에는 수관을 하다가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어를 뒤집어 배를 까게 만든 다음에 거사를 치렀다고 하죠. 이집트 신화에서 세베크 신은 이시스가 오시리스 신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걸 믿은 이집트인들은 악어와 관계를 가지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병세가 심각한 남성들은 한가닥 희망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악어를 뒤집어 놓고 관계를 하였지만 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전무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당시 가족들끼리 하는 근친혼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파라오와 왕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촌보다는 촌수가 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이 되었지만 파라오와 왕족들은 호루스 신이 지상에 현현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파라오와 왕족들은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왕족의 피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명목과 다른 피를 들여 외척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친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파라오인 투탕카멘이 그의 이복누이였던 안케세나멘으로 10살의 나이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근친혼을 하다 보니 유전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멘호테프 1세였습니다. 아멘호테프 1세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모두 남매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당시 아멘호테프는 상당한 유전적 결함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다 보니 파라오들의 미라로 신장을 측정해보니 평균 키는 고작 160cm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애자만 존재하던 게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세계 최초로 동성애로 묘사한 작품이 발견됩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동성애는 기원전 2400년경 크누모테프와 미앙크크눔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둘 다 왕실의 매니큐어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무덤에 가보니 서로 코를 맞대는 벽화가 발견됐는데 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자 둘이서 코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새겨놓은 벽화는 수많은 고대 이집트 유적들 중에서도 이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역시나 이집트 신화에도 동성애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당시 세트와 호루스가 이집트 왕위를 다투고 있을 시기에 세트는 일부러 호루스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그가 취한 틈을 타 호루스를 강간하려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루스가 세트 아래에 깔렸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아무도 호루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호루스는 이러한 세트의 속셈을 알고 있었고 취한 척을 하다가 세트의 정액을 손으로 받아 강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호로스의 어머니 이시스는 분노한 나머지 세트가 먹는 상추에다가 호로스의 정액을 뿌려서 세트 몰래 먹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지금 와서야 충분히 지탄받아야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부분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욱 다양한 주제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